최근 관세 이슈와 함께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오히려 좋은 배당주를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배당 수익률은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에서는 배당 수익은 물론 주가 회복에 따른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용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반등까지 함께 노릴 수 있는 전략인 거죠. 오늘 소개할 5종목은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배당주들입니다.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게 아니라 업계 리더이자 미래의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들입니다. 이 가격, 이 수익률이라면 저는 분명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배당주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바로 타이슨푸드, 티커는 TSN입니다. 제 생각엔 이 시장을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 기업처럼 확실한 리더를 장기 보유하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미국 육류 시장 점유율 1위, 전 세계 기준으로는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 2위라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류 시장의 강점은 이 시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식물성 대체 식품이 떠오르고 있지만 타이슨은 이미 해당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죠. 이처럼 브랜드 파워와 제품 포트폴리오 모두 탄탄한 기업이 쉽게 무너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는 경기 상황, 인플레이션,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 마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료, 곡물, 옥수수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타이슨은 그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되죠. 실제로 2023년에는 이 여파로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타이슨을 전형적인 경기 순환형 종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주가 흐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를 보면 큰 하락과 강한 반등이 반복되어 왔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중에서도 대폭 하락 구간에 해당합니다. 경기 순환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바로 이런 큰 하락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이 완전히 바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인플레이션, 관세, 금리 등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소비자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압력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결국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식품, 특히 육류는 인간의 삶과 직결된 필수 산업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먹고 살아야 하고 이 시장은 어떤 경제 사이클 속에서도 기본 수요를 바탕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경기 순환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전문가들은 타이슨 푸드의 현재 매출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이익 역시 향후 1, 2년 내에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제 솔직한 의견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회사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도 결국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은 현재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의 PEG 비율은 섹터 평균보다 무려 65% 낮습니다. 업계 1위 기업임에도 말이죠. 이 정도면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배당 수익률은 3.3%를 넘어섰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손꼽히는 고점 수준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인기 브랜드 다수 보유, 그리고 이 가격에 이 배당이라면 이 패키지는 놓쳐선 안 되겠죠? 두 번째 배당주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감히 추천합니다. 바로 화이자, 티커 PFE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는 팬데믹 당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쓸어 담으며 글로벌 제약사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투자자들은 화이자에 대한 관심을 거뒀고 이 기업은 시장에서 점차 평가절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의 비즈니스 구조와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는 고점이었던 61달러 대비 무려 60%나 폭락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폭등하기 전인 5년 전보다도 20% 정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결과 화해자의 밸류에이션은 동종업계 평균보다 약 50%나 낮아졌습니다. 이런 하락은 결국 배당 수익률을 역대급으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거의 7%에 육박하고 있고, 이는 화해자의 역사상 손꼽히는 고배당 구간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백신 수요는 급감했고 팬데믹도 사실상 종료되면서 화해자의 이익은 크게 줄었고 매출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주가 하락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해자는 올해 팬데믹 이전보다 200억 달러 이상 많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당 순이익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화이자는 팬데믹 당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활용해 총 7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인수합병을 단행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이던 파이프라인에 새로운 기업과 자산이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성장 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 종목은 분명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투자 관점에서 냉정하게 접근해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밸류에이션, 배당 수익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리츠입니다.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부동산을 가진 기업이죠. 바로 비치 프로퍼티스, 티커는 VICI입니다. 이 회사는 카지노와 리조트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한 리츠입니다. 그 중에는 라스베거스의 시저스 팰리스, MGM, 만달레이 베이 같은 초대형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곳들은 말 그대로 현금이 흐르는 리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장기 계약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 구조 자체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리조트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도박 산업 특성상 규제도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비치는 한 자산당 평균 임대료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고 계약 기간도 경쟁사 대비 훨씬 깁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진입 장벽은 높고 자금 흐름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운영 수익 역시 꾸준히 성장해왔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팬데믹 시기에도 100% 전액 회수를 했다는 건 리츠 업계에서도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즉,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리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꽤 오랫동안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종목은 5.3% 이상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현금 흐름이 워낙 탄탄해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도 기업 운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이 넉넉히 남는 구조입니다. 단, 이 회사는 내부 유보보다는 외부 자금을 활용해 성장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 요소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성장 여지가 많은 리츠라면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을 운용하는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자금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단점으로 보진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 종목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주 많은 편이라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번째 종목도 리츠입니다. 바로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티커는 EXR입니다. EXR 역시 현재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 리츠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리츠들 중에서 제가 비교적 선호하는 분야는 스토리지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만큼 안정성이 뛰어난 분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유통업 위기나 이커머스 확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와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시설은 소위 메타버스처럼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는 실물 자산입니다. 즉 현실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고 그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은 경기 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집을 줄이거나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이 있다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월세 2,000달러를 아낄 수 있다면 스토리지 이용료로 한 달에 100달러를 쓰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경제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고객 유지율이 높은 끈적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한번 창고에 짐을 가득 채워두면 굳이 다시 꺼내서 정리하는 게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대부분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는 단지 일반 소비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많은 오피스 리츠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기업들이 더 이상 고비용 사무실 공간을 유지하려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 수요가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무실 안에 있던 각종 장비들을 어디에 보관하느냐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장비들을 스토리지 시설에 위탁하기 시작했습니다. EXR은 이런 수요에 대응해 대형 고객을 위한 규모 있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럭 배송까지 가능한 물류형 스토리지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트럭은 물론 대형 화물차 진입도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죠. 이런 이유들 덕분에 셀프 스토리지 시설의 활용률은 매우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 결과 스토리지 리츠는 전체 리츠 중에서도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리츠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부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스토리지 리츠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XR은 이 시장의 명백한 리더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임대율은 9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업계에서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최근 주가가 크게 조정되면서 배당 수익률은 4.4%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EXR의 역사적인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지금이 가장 좋은 진입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식은 바로 아메리칸 타워, 티커 심볼 AMT입니다. 이 종목 또한 리츠입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고 지금처럼 주가가 낮아진 시점이 기회라고 판단되며 배당 매력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이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신 리츠입니다. 전 세계에 약 15만 개에 달하는 통신탑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대형 무선통신사 및 광통신 사업자들에게 최소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장기 계약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부동산에 복수 임차인을 유치하는 사업 방식을 통해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또한 이 회사는 최근 AI 관련 테마에도 일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AI, 클라우드, 고속통신 인프라와 맞물려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자산군입니다. 기존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탄탄하지만 이제는 미래 성장성까지 겸비하게 된 셈이죠. 이 회사는 자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등 차세대 산업 전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이 모든 기술이 결국 AMT의 통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장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 종목 역시 앞서 소개한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업계를 대표하는 리더 중 하나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크게 조정된 상태죠. 덕분에 배당 수익률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 지금은 3%를 넘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 성장률도 두 자릿수로 빠른 편입니다. 즉 이 종목은 단순히 가치 배당주에 머무르지 않고 배당 성장주로서의 매력까지 갖춘 기업입니다. 가치와 성장, 두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저는 이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오르는 5가지 주식을 알아보셨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알아봤다는 게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겐 그 자체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